그런데 너무 많이 먹었어요. 우리 선조들이. 네. 진짜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밥을요? 예. 뭐 밥이건 뭐건 닥치는 대로 먹었는데 조선시대에 예를 들어 참외가 예. 성인 한 명이 보통 참외가 나는 차례 참외를 몇 개나 먹었냐? 보통 30개를 먹어요. 하루에요? 예. 한 번에 앉아서. 그러니까 자, 국제일 아나운서와 토크로 대장정을 떠나봅니다. 국토대장정. 안녕하세요, 국제일입니다. 부산인의 소울푸드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음식이 있죠. 누군가는 내 피의 일부가 돼지 육수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이들 찾는 음식인데요. 바로 돼지국밥입니다. 종류도 맛도 다양한 음식, 돼지국밥. 오늘은 부산의 맛을 알리고 계신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를 모시고 돼지국밥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죠. 박상현 선생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터뷰한 동안에는 작가님이라고 좀 예. 소개했습니다. 근데 부산 사람들한테 돼지국밥 좀 소개해달라. 어디가 제일 맛있냐라고 하면 우리 집 앞 돼지국밥이 제일 맛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욕 먹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마다 다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럼요. 여기가 맛있다, 네. 저기가 맛있다라고들 대답을 하는데 우리 작가님만의 돼지국밥 스타일도 분명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돼지국밥집이 정말 다양하게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작가님께서는 돼지국밥은 좀 이래야 된다. 혹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거다. 딱 기준이 있을까요? 그 부산에 돼지국밥집이 몇 곳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상상해보면 한 500곳? 네, 비슷한 그 정도 돼요? 750여 곳 정도 있습니다. 오. 그러면 이제 한 도시에 750개의 동일한 그 음식을 내는 음식점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다 똑같으면 너무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돼지국밥이라는 하나의 장르인데 다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르냐. 네. 저는 이제 이걸 돼지국밥 매트릭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매트릭스? 네, 행렬.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살코기로 끓였느냐, 뼈로 끓였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렁탕, 곰탕 생각하시면 되게 편한데 설렁탕은 국물이 뽀얗죠. 네. 곰탕은 맑죠. 네. 설렁탕은 뼈로 우려낸 국물이고 곰탕은 살코기로 우려낸 국물이거든요. 그럼 돼지국밥도 마찬가지죠. 사골 육수를 막 끓이면 뽀얀 국물이 나오는 거고 살코기를 끓이면 맑은 국물. 오. 이게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을 건더기로 넣느냐. 그러니까 어떤 집들은 삼겹살 부분만 썰어서 넣기도 하고 어떤 집들은 뭐 앞다리살, 뒷다리살 이런 것을 넣기도 하고 요즘 또 뜨는 집들은 또 항정살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을 넣는 거죠. 예. 혹은 또 내장을 섞기도 하고 네. 순대를 섞기도 하고 여기 또 달라지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양념을 무엇으로 하느냐. 아. 그러니까 양념이 없이 그냥 새우젓만 들어가기도 하는 집이 있고 네. 혹은 그 집만의 독특한 양념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풀어서 먹는 집들이 있고 네. 그러면 벌써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 변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예, 요것을 조합을 하면 또 수십 가지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부산이 뭐가 왜 돼지국밥이 유명하냐고 했을 때 부산이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네. 다양하다는 거죠. 다양하다. 예, 그래서 당신은 어떤 돼지국밥 스타일을 좋아하느냐 그러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재밌죠. 작가님이 그래서 좋아하는 스타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수시로 바꿔요. 예. 어. 뭐 예를 들면 뭐 해장을 해야 되겠다거나 네, 네. 뭐 혹은 좀 따뜻하게 몸을 좀 데우고 싶다거나 그때마다 다른 거죠. 맑은 국물이 당길 때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사골을 푹 우려낸 뽀얀 국물이 당길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막 나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지 뭐 부산 사람들한테는 이 돼지국밥이 굉장히 친숙하고 또 친근한 음식이잖아요. 네. 어떻게 이 부산 사람들한테는 이 돼지국밥이 친근하게 다가왔을까요? 지루할 수도 있는데 역사 얘기를 잠깐 해보면 좋아요. 돼지가 인간하고는 굉장히 친숙한 가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어떤 야생 동물을 가축으로 키웠을 때는 이 가축이 쓸모가 있어야 되는 거죠. 소는 일도 하고 고기도 남기고 가죽도 남기고 네. 뭐 양은 우유도 남기고 뭐 털도 남기고 이런 식으로 있죠. 근데 돼지는 인간에게 어떤 이로움이 있을까요? 그러네요. 소처럼 일을 하는 아니죠. 가축은 또 아니고 네. 대부분 먹는 걸로만 소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돼지는 살아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네, 그렇게 가축이에요. 표현하니까 재밌네요. 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그럼 인간이 돼지를 왜 키웠느냐? 소는 인간이 먹는 걸 안 먹어요. 풀을 뜯어 먹죠. 네. 근데 이 돼지는 반드시 인간이 먹는 걸 먹어요. 살아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돼지를 왜 사람이 먹는 음식을 나눠가면서
돼지를 키웠을까? 어. 돼지는 죽어야 존재가 드러나는 가축이었던 거예요. 아, 죽어야 네. 그 존재가 네, 드러나는군요. 네. 평야 지방에서는 네. 소를 키울 수가 있었던 거죠. 소가 뜯어먹을 풀도 있었고 소를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는 넓은 농지도 있었던 거죠. 근데 해안 지방은 일단 소가 뜯어먹을 풀이 없어요. 초지가 없는 거죠. 오. 그다음에 소를 쓸 만큼 대규모의 농업도 안 하죠. 그 바닷가에는 가면서 생각해보면 텃밭이고 네. 아니면 이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농경지가 굉장히 좁아요. 이 해안가는 네. 부산 같은. 그럼 이럴 때는 이제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왜? 어. 소를 잡아먹을 수는 없으니까. 돼지를 잡아서라도 먹어야 돼. 오. 어떨 때 먹어야 되느냐? 장례식 때, 잔치 때 음. 돼지를 잡는 거죠. 저는 아마 그 마지막 세대일 것 같은데 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집에 돼지우리가 있었어요. 집에요. 네. 그러니까 돼지를 한 두세 마리씩 키워요. 그러면 이제 돼지의 역할이 있는 거죠. 너는 첫째 장가 갈 때, 너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게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 역할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게 제주도가 남아있는 거죠. 제주도에서 우리가 왜 똥돼지, 뭐 제주도 이렇게 얘기하죠. 흑돼지 뭐 이런 네, 얘기도 똥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주도가 그렇게 돼지를 키우는 이유가 전부 다 장례식, 잔치 이럴 때 쓰는 거죠. 아, 지금도. 네. 그래서 부산도 마찬가지죠. 해안 지방이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돼지국밥의 원조가 어디냐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예. 돼지국밥은 그 북한의 동쪽으로 보면 함경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우리 포항, 부산, 뭐 그다음에 밑으로 가서 여수, 목포 해서 다시 꺾어서 서해로 서해로. 올라가가지고 쭉 올라가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 황해도까지 올라가. 아, 그럼 북한에서도 돼지국밥을 먹는 거예요? 엄청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부산만의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좀 오해를 하는 거고 돼지국밥은 역사 이래로 고려시대 때부터 한반도의 해안지방에서 다 먹던 음식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도 음식이 좀 많이 영향을 주는군요. 네. 내륙지방은 다 소를 끓인 국물이 유명한데 아. 해안지방은 전부 다 소가 없으니까 돼지를 끓이는. 저기 제주도에 가시면 고사리 해장국, 네. 그다음에 몸국 뭐 이런 것들 많이 드시거든요. 예. 몸국이 뭐냐? 돼지국물에 모자발을 섞으면 몸국이 되는 아,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돼지국물에 고사리를 넣으면 고사리 해장국이 되는 거죠. 오. 이게 우리가 지금 이런 음식들이 그 해안 지방에 다 있어요. 오. 근데 이거 이제 부산은 돼지국밥이나 하나의 상징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고 네. 다른 지역들은 해조류를 넣는다든지 네. 그 지역만의 특징을 살려가지고 다 있어요. 저는 뭔가 부산 하면 돼지국밥, 네. 돼지국밥 하면 부산 네. 이렇게 연결된 건 줄 알았는데 우리 해안가 중심으로 다 있는 음식이었군요. 그렇죠. 자, 처음 그러면 알았습니다. 네. 부산이 왜 돼지국밥으로 유명할까? 하고 많은 도시들. 그러니까 이거 너무 궁금한데. 한국 전쟁 때문이었어요. 한국 전쟁. 네. 한국 전쟁이 되면 두 종류의 피난민들이 옵니다. 두 지역에서. 어디냐면 평안도. 평안도, 네. 북한이네요. 네. 평안도 쪽의 피난민들이 우리가 아는 평양, 개성 이쪽에 사는 분들이 오는데 이분들은 기차를 타고 내려와요. 네. 혹은 육로.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인터뷰했던 분들은 자전거를 타고 내려왔다. 평양에서 부산까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영화 국제시장 보셨나요? 네, 봤죠. 국제시장 첫 화면이 이제 뭐냐면 흥남철수 1950년 12월에 벌어졌던 흥남철수 때 배를 타고 내려오신 분들이 함경도 피난민들. 그래서 부산에 이렇게 정착한 큰 두 개의 이제 지역으로 보면 평안도 피난민, 함경도 피난민. 이 두 지역의 피난민들이 부산에 굉장히 중요한 음식 두 가지를 남겼어요. 뭐예요? 함경도 피난민들이 남긴 음식은 밀면이에요. 밀면. 네. 그리고 평안도 피난민들이 남긴 음식은 돼지국밥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돼지국밥에 관여를 했느냐. 네. 부산에서 이제 돼지국밥을 먹는데 평안도 사람들은 조선시대 때 한양 사람들을 우습게 볼 정도로 음식 솜씨가 뛰어났고 좋은 음식들을 먹었어요. 네. 우리가 평양 그러면 생각나는 음식들이 평양냉면. 그쵸, 냉면이 있죠. 그죠. 맑죠. 네. 냉면, 평양냉면은. 그다음 뭐 평양 온반, 어복전골 이런 것들이 딱 보면 하나같이 양념이 들어가지 않고 담백한 음식들이에요. 평안도 사람들은 소, 닭, 꽁으로 국물을 맛있게 내는데 탁월한 솜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 솜씨는 조선시대 때부터 조선팔도에 소문이 나 있었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드는 음식은 한양보다도 뛰어났던 거죠. 오. 이렇게 자존심 센 사람들이 부산에 내려온 거예요. 예. 피난 때문에, 전쟁 때문에 피난으로 부산 사람들이 돼지국밥을 먹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 장사를 하면 이거 장사 되겠는데 그렇게 시작해서 평안도 사람들이 돼지국밥을 끓여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맛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 서울에서는 뭐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평안도 사람들이 장충동 족발집을 한 거예요. 근데 부산에 내려와서는 돼지국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산의 돼지국밥이 이렇게 다양하게 된 것은 네. 이 사람들의 솜씨가 다 결합이 되다 보니까 어떤 부위를 쓰느냐, 어떤 양념을 쓰느냐, 평안도 사람의 솜씨가 어떻게 관여됐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파생된 돼지국밥이 나오는 거죠. 제가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돼지국밥을 먹었는데 한 번은 이제 쌍둥이 돼지국밥을 국밥을 먹었고 항정살을 넣고 뽀얀 국물이고 또 어제는 장수국밥을 먹었어요. 서면에 있는 약간 된장국 같은, 너무 다르잖아요 사실. 어떨 때는 이 국밥집이 더 좋은지 혹시 작가님만의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특별히 기준 때문에 제가 움직이지는 않는데 그럼 어떻게 움직이세요? 갑자기 땡기는 거죠. 이제. 오늘은 이 국밥이 먹고 싶다. 네. 부산에서 예를 들면 가장 맑은 스타일로 국물이 나오는 집은 범일동에 있는 할매국밥. 네. 근처죠. 네. 정말 거기는 제가 그 집 국물 내는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네. 그냥 처음에 뼈를 약간만 넣고 뼈를 끓여요. 예. 그러면 뽀얀 국물이 나오는데 되게 신기하게 뼈는 1시간 정도만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살코기를 집어넣어요. 삼겹살 부위, 앞다리살 이런 것들만 집어넣는, 뼈를 잔뜩 집어넣으면 뽀얗던 국물이 갑자기 투명하게 돼요. 그 극단에 있는 게 어디냐면 이제 서면시장 그 라인에 있는 한 5개의 국밥집들이 있죠. 쭉 연결돼 있죠. 네. 이 국밥집들은 어떻게 하냐면 24시간 끓여요. 계속. 가마솥에. 이 집에 뭘 끓이나 보면 뼈예요. 뼈를 24시간 계속 끓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뽀얀 국물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극단이 있는 거예요, 부산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쪽은 밀락동의 자매국밥 같은 스타일은 수영구에. 예, 여기는 돼지 머리로만 내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맑은 스타일로 나오고 깔끔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렇게 뼈, 살코기, 머리, 요게 이제 3개가 요 사이에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요즘 약간 걱정되는 것들은, 걱정이요? 부산 토박 1일이 돼지국밥에 요즘 불만이 좀 있어요. 불만이요? 어떤 불만이 있냐면 너무 심심한 거야, 얌전한 거야, 돼지국밥이. 돼지국밥이. 작년에 이제 부산에 관광객이 300만이 넘었잖아요.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 그러니까 좀 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밥 자체가 관광객 호불호가 입맛에.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얌전해지는 거죠. 국밥이. 돼지국밥과 설렁탕이 뭔 차이가 있지 싶을 정도로 얘가 이제 변해가는 거죠. 네. 그러면 부산 사람들은 이게 섭섭한 거예요. 무릇 돼지국밥이란 누린데도 좀 나야 되고 좀 거친 음식인데 우리가 시장 바닥에서 이렇게 좀 좌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던 건데 인테리어도 너무 삐까뻔쩍한 거고 국물도 너무 얌전해. 거기까지는 불만으로 끝날 수 있는데 요즘 나타나는 현상들은 돼지국밥에 2단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2단아가 등장해요. 이게 원래 일본의 돈코츠 라면에 있던 방식인데 더블 스프 방식이라고 해요. A 스프와 B 스프를 섞어서 C를 만들어내는 거죠. 정반 합으로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일본의 더블 스프 방식인데 이걸 하는 집들이 되게 많아요. 뭐냐면 A는 뭐다? 돼지국 국물인데 B가 뭐다? 닭국물이에요. 돼지국물과 닭국물을 섞어요. 그럼 감칠맛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그러면 그냥 누가 먹어도 처음에 딱 먹으면 직관적으로 맛있게 느껴져요. 근데 이걸 돼지국밥이라고 할 수 있나? 헌데 이 돼지국밥들이 유명세를 떨치는 거죠. 미쉐린에서도 뽑아주고 그러면서 이것까지는 우리가 타협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돼지국밥 순수령처럼 돼지국밥은 돼지로 만들어야지. 보통 이런 국밥들이 한 소끔 식은 다음에 냄새를 맡아보면 닭국물이에요. 삼계탕에서 나던 냄새가 여기서 나는 거죠. 돼지국밥 국물에서. 그러면 이건 닭국물이지. 돼지국물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관광객들은 어차피 상관없죠. 닭국물이든 돼지국물이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집들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요즘 새로 생기는 돼지국밥 집들이 죄다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건 부산의 돼지국밥 집들의 위기다. 굉장히 큰 위기다. 그리고 심지어
그 치킨 스톡이라 그래가지고 예. 닭 분말로 되거나 액상으로 된 닭 조미료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게 중국 음식이 대부분 닭국물이거든요. 네. 중국의 이 훌륭한 조미료들이 부산 사람들의 입맛을 점점 사로잡아가고 있다. 그러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돼지국밥의 정체성이 조금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닌가요? 흔들리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산 아재들이 나서셔야 된다. 부산 아재들이 네. 나서서 네, 돼지국밥을 지켜야겠군요. 예. 왜 그러냐면, 예. 그러니까 저도 가끔은 정말로 거친 돼지국밥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부산에는 이제 더 이상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네? 오. 그럼 김해를 가거나 경주를 가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런 도시들은 부산과 인접한 이런 도시들에는 오히려 이제 관광객의 손을 덜 탄 옛날 스타일의 돼지국밥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오. 그래서 저는 이러면 언젠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네. 부산의 돼지국밥들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변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좀 있어요. 또 가끔 돼지국밥집에 가면 소면을 넣어서 먹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까? 예. 국밥에는 밥을 말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미일이란 게 있었어요, 우리는. 무미일. 예. 없을무, 네. 쌀미자, 날일. 그러니까 쌀을 안 먹는 날. 아, 그런 날이 있었군요. 네, 그런 날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19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쌀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당군 할아버지의 기획 부동산에 속았다. 네. 가을은 너무 좋은데 겨울은 이거 어떻게 살아 이 나라에. 막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한 2천만 정도의 인구가 먹고 살기에는 괜찮은 땅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지금은 한반도의 이남만 생각하는데 북쪽까지 생각하면 괜찮은 땅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너무 많이 먹었어요, 우리 선조들이. 네. 진짜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밥을요? 예. 뭐 밥이건 뭐건 닥치는 대로 먹었는데 그 햇반. 네. 햇반 하나의 사이즈가 조선시대의 계량 단위로 한 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조선시대 때 성인 남성들은 몇 홉을 먹었을까요? 하루에. 많아야 3곱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7홉을 먹었어요. 너무 많이. 예. 조선시대에 예를 들어 참외가 예. 성인 한 명이 보통 참외가 나는 철에 참외를 몇 개나 먹었느냐, 보통 30개를 먹어요. 하루에요? 예. 한 번에 앉아서. 그러니까 참외를 얼마나 먹고 이렇게 버렸는지 개울이 막힐 정도로. 아니, 왜 그렇게 많이 먹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래. 아니, 참외를 30개나 먹을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예. 기본적으로 그 조선시대 때는 두 끼를 먹었어요. 대부분 그러고 이렇게 먹어서 뭘 하죠? 농사를 지어요. 네네. 육체 노동을 굉장히 하는 거죠. 이 노동의 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먹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네. 뭐 참외만 30개 먹을 게 아니라 뭐 수박도 먹고 나눠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참외만- 닥치는 대로. 아, 보이는 대로? 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나눠서 먹는 걸 몰랐어. 막 보이면. 그러니까 우리 그 선조들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쌀밥을 원하는 만큼 풍족하게 못 먹었을 뿐이지 네. 뭐든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구황작물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민족은 그냥 농사 짓는 걸로는 감당이 안 되는 민족이야. 네. 그러니까 구황작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나무 껍질은 벗겨 먹어도 돼. 이 풀은 뜯어 먹어도 돼. 우리 선조들은 그만큼 많이 먹었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네. 1960년대까지 이어지는 거죠. 나라에서 보기에 이 사람들은 너무 먹어. 그러니까 생산량이 소비량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이 소비량을 못 따라가니까 요만큼이 뭐가 생기는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기근. 그게 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보리가 있기 전까지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는 생산량을 늘려서 될 일이 아니다. 소비량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가 국민들의 밥그릇 사이즈를 손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네요. 예. 1940년대에 우리 밥그릇은 표준 밥그릇의 사이즈가 640ml예요. 와. 지금 그냥 국그릇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밥그릇이었군요. 예, 예. 그러다가 지금 밥그릇 사이즈가 190ml로 줄어든 거죠. 아, 600에서 190이 됐다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4분의 1로 줄어버린 거죠. 그때부터 생겨난 게 뭐냐면 국가에서 백미는 나쁜 거야. 건강에 해로운 거야. 이 영양학자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이 백미가 우리 인간에 얼마나 해로운 건지를 막 계몽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백미는 나쁜 거야, 현미가 좋은 거야, 잡곡밥이 좋은 거야 이렇게 된 게 뭐냐면 이 어용학자들이죠. 이 소위 말해 나라의 오더를 받은 영양학자들이 백미에 대한 공포를 막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가 또 한편으로는 혼부식 장려운동이라는 걸 해요. 들어는 보셨죠? 네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도시락을 싸가면 선생님이 검사를 해요. 뭘요? 섞었는지 안 섞었는지. 백미냐 혹은 보리나 이런 조, 수수 이런 것들을 섞었느냐 이걸 검사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백미만 된 도시락을 싸온 애들은 맞았어요. 아 진짜. 네, 이게 상상이 가시죠. 그때 당시의 정권은 여기로 못 그치는 거야. 서울 시내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밥을 팔지 마. 그게 무미일이에요. 그래서 밥을 팔면 잡아가. 영업 정지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네. 그게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일주일에 2번이나. 네, 네. 그러면 밥을 못 팔게 하니까 결국 뭘 팔아요? 밥 대신 여기 뭐라도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수를 말았어요. 그래서 무밀이 끝나고 난 뒤에도 사람들이 국수 좀 말아 먹으니까 이거 별미네. 그러니까 무밀이 사라진 다음에도 밥 옆에 조그맣게 사리가 따라 나옵니다. 아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별미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나라에서 쌀밥을 못 먹게 해서 생긴 역사인지는 몰랐어요. 네. 되게 가슴 아픈 역사네요. 그럼요.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네. 자기가 보니까 이 무밀을 하니까 효과가 너무 좋은 거야. 예. 그래가지고 야 매일 하자 매일. 그냥 우리가 하마터면 우리나라 음식점에서 쌀밥이 사라질 뻔했던 거죠. 야, 그랬구나. 네. 그런 눈물겨운 노력들 덕분에 어떤 쌀 절대 부족 국가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벗어나게 돼. 아 여러분 이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맛있다고 먹은 게 이제 사리도 넣고 가끔 우동도 그렇죠. 넣어서 팔기 때문에 그냥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 중 한 순간을 그럼요. 지나오면서 생긴 것들이었군요. 돼지에도 그레이드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돼지를 우려서 우리가 생각했던 돼지국밥의 정답이 이건가 이런 돼지국밥들이 그게 어디예요? 이게 독특해요.